고맙습니다. 내 목소리가 들린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올해로 83세가 된 박노인이라고 합니다. 평생을 의사로 살아오며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했고 많은 이들의 고통과 회복을 함께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저 자신의 건강이 서서히 무너지는 것을 느꼈을 때 그 막막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피부. 나이가 들수록 제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고 거울 속의 주름과 칙칙한 피부는 그저 자연스러운 노화라고만 넘기기엔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제 이야기를 꺼내보려 합니다. 단순한 의학 정보나 건강 팁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 경험으로서 그리고 나이 들어가는 모든 이들에게 전하고 싶은 솔직한 고백으로서 말이지요. 여러분, 60세가 넘으면 몸은 예고 없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피부는 가장 먼저 가장 두드러지게 변화를 드러내는 기관입니다. 젊었을 땐 거칠게 세수하고 햇빛에 그대로 노출되어도 아무렇지 않았던 피부가 이젠 작은 자극에도 쉽게 붉어지고 건조해지고 주름이 깊어집니다. 저는 그 변화가 단순히 노화라고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이 들수록 더 세심하게 돌보고 더 부드럽게 다뤄야 하는 존재라는 걸 몸소 깨달았습니다. 예전에는 환자에게만 피부 관리를 말하던 제가 어느 날부턴가는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제 얼굴에 로션을 바르고 햇빛을 피하고 잠을 충분히 자려 노력하기 시작했지요. 그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다시 제 얼굴을 바꾸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히 이렇게 하면 젊어 보입니다 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왜 우리는 60세 이후 급격히 피부가 늙는지 그 원인 5가지를 제 경험을 바탕으로 풀어드리고 그에 대한 현실적이고 따뜻한 해결책을 함께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제가 살아온 83년 그중 50년은 의사로서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환자로서 이 길을 걸으며 얻은 깨달음입니다.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거나 혹은 하루의 습관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노화는 피할 수 없지만 아름답고 건강하게 나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1번째 퍼니의 성능 저하, 표피 기능의 약화로 인한 변화. 60세를 넘기면 우리 몸의 여러 기능이 점차 저하되기 시작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게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피부입니다. 그 중에서도 표피 즉 피부의 가장 바깥층인 퍼니의 기능이 현저히 약해집니다. 퍼니에는 우리 피부의 방어막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 나이가 들수록 이 퍼니에의 재생 속도가 느려지고 외부 자극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 결과 피부는 쉽게 건조해지고 탄력이 줄어들며 주름과 처짐이 눈에 띄게 증가합니다. 저도 그 변화를 뚜렷하게 느낀 순간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거울을 보면 눈가와 입가의 주름이 어느새 더 깊어져 있고 피부톤은 탁해지고 예전엔 없던 검은 점들이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이 나이에 당연한 거지라고 넘겼지만 어느 날 손자에게 할아버지 얼굴에 무슨 까만 점이 생겼어요 라는 말을 듣고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퍼니의 기능 저하를 막고 조금이라도 회복시키기 위해 생활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신경 쓴 것은 바로 보습이었습니다. 퍼니에가 약해지면 수분을 잡아두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피부가 건조해지고 그로 인해 주름이 깊어집니다. 저는 하루 3번 이상, 특히 세안 후에는 반드시 보습제를 바르며 피부의 수분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두 번째는 피부 마사지입니다. 너무 세게 문지르지 않고 손끝으로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마사지하면 혈액순환이 촉진되어 피부 세포 재생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아침마다 따뜻한 수건으로 얼굴을 감싼 후 가볍게 손바닥으로 눌러주는 습관은 피부가 한결 촉촉하고 탄력 있어지는데 효과적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항산화 영양 섭취입니다.
저는 비타민 C와 E 그리고 오메가3가 풍부한 식품을 식단에 포함시켰습니다. 이러한 성분들은 피부 세포를 보호하고 퍼니의 회복을 돕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대표적인 음식으로는 연어 견과류, 시금치, 블루베리 등이 있고 저는 매일 아침마다 작은 샐러드 한 접시라도 꼭 챙기려고 노력했지요. 이 모든 것을 실천하면서 느낀 점은 퍼니에가 단순히 나이 들어 저절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예전처럼 탱탱하고 매끄러운 피부로 돌아가진 않겠지만 지금의 상태를 충분히 유지하고 심지어 더 나아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퍼니의 성능 저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 속도는 훨씬 더 빨라집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보습순환, 마사지, 건강한 식습관. 이 세 가지를 오늘부터 천천히 실천해 보세요. 저처럼 80대에도 피부에 대한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나이 들면서 변해갑니다. 하지만 그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며 돌본다면 거울 속에 내 얼굴도 조금은 더 따뜻하게 미소 짓게 될 것입니다. 이번째 움직임 부족, 피부 혈행을 막는 가장 조용한 적. 많은 분들이 피부 건강을 위해 고가의 화장품이나 시술에만 집중합니다. 하지만 제가 수십 년 환자들을 진료하며 느낀 것은 피부를 젊게 유지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차이를 만드는 것은 바로 움직임입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앉아있는 시간이 급격히 늘어나고 외출이나 산책 같은 활동이 줄어들면서 피부로 가는 혈액순환이 현저히 감소하게 됩니다. 저는 은퇴하고 나서 처음 몇 달간은 아침마다 일어나는 것도 귀찮았고 하루 종일 집 안에만 있던 날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나니 얼굴이 푸석푸석해지고 혈색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거울을 보면 생기가 없는 얼굴 처진 눈매, 그리고 점점 늘어나는 팔자주름이 저를 낯설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피부가 늙은 게 아니라 내가 멈춰 있었구나. 그래서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10분만 걸어도 숨이 찼고 무릎이 아프고 핑도 돌았지만 하루하루 시간을 조금씩 늘려가며 걷고 또 걸었습니다. 특히 햇볕이 따뜻한 오전 시간에 동네 공원을 천천히 산책하면서 자연의 공기와 빛을 마시는 것만으로도 피부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혈색이 돌아오고 얼굴에 붓기가 빠지며 잔잔한 웃음이 다시 얼굴에 머물게 되었지요. 그와 함께 간단한 스트레칭과 가벼운 얼굴 근육 운동도 함께 했습니다. 예를 들면 입을 아, 이, 유, 에, 오 모양으로 크게 벌려보는 동작이나 손가락 끝으로 광대뼈 부근을 톡톡 두드려주는 자극만으로도 피부의 혈류가 개선됩니다. 중요한 것은 무리하지 않고 매일 반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움직이지 않는 몸은 단순히 근육만 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피부 또한 정체된 혈류로 인해 산소와 영양 공급이 줄어들고 노폐물이 쌓이면서 탄력을 잃고 칙칙해지게 됩니다. 하루에 20분, 단 20분만이라도 천천히 걸어보세요. 숨을 깊이 들이쉬고 주변의 나무와 꽃을 바라보며 마음을 편안히 하세요. 이 작은 걸음들이 쌓이면 여러분의 피부는 다시 빛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83세인 지금도 아침마다 마당을 한 바퀴 걷고 얼굴 근육을 풀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거창한 운동이 아니라 삶 속에 녹아든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피부에 가장 큰 선물이 되어준다는 것을 제 경험을 통해 확신합니다. 세 번째, 수면 부족과 불규칙한 생활 습관. 피부 재생의 골든타임을 놓치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수면 시간이 줄어든다고들 하지만 저는 그 말에 온전히 동의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시간이 줄어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깊이 자지 못하고 뒤척이게 되는 질 낮은 수면이 우리 몸, 특히 피부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70대 중반 은퇴 후 한동안 저는 자정이 넘어서 잠자리에 들고
새벽녘에 다시 일어나는 생활을 반복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거울 속 제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눈밑은 어두워지고 뺨은 거칠어지며 얼굴 전체가 칙칙하고 푸석푸석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아침마다 약간의 피로만 느꼈던 것이 이제는 피부로까지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단지 피곤해지는 게 아니라 피부가 가장 먼저 반응하는구나. 피부는 우리가 자는 동안 회복됩니다. 낮 동안 자외선, 미세먼지, 건조한 공기 등 다양한 외부 자극에 시달린 피부가 다시 건강을 되찾기 위해 꼭 필요한 시간이 바로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입니다. 이 시간을 놓치면 피부는 제대로 복구되지 못하고 손상은 누적되며 노화는 가속화됩니다. 저는 이 사실을 늦게나마 깨닫고 수면 습관을 전면적으로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매일 밤 10시 전에는 반드시 불을 끄고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처음에는 금세 잠들지 못해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중요한 건 몸과 마음이 휴식을 받아들일 준비를 한다는 것이었으니까요. 스마트폰 대신 책을 읽고 라벤더 향을 머금은 따뜻한 수건으로 이마를 덮으며 스스로에게 이제 쉬어도 되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두세 주가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덜 부었고 피부가 탱탱해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눈과 주름이 옅어지고 무엇보다 거울을 볼 때마다 제 얼굴이 한결 밝아 보였습니다. 지금도 저는 이 습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0시 취침, 5시 반 기상이라는 단순한 생활이 피부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절실히 느낍니다. 여러분, 화장품보다 먼저 바꿔야 할 것은 바로 수면 습관입니다. 아무리 좋은 크림을 바르고 고가의 시술을 받아도 피부가 회복할 시간을 갖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루의 끝을 정리하는 루틴 잠들기 1시간 전에는 조명을 어둡게 하고 따뜻한 물로 손발을 씻는 것만으로도 몸이 이완되고 피부는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제 잠드는 시간이 곧 피부를 되살리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이 들어 잠이 줄어든다고 체념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마음먹고 환경을 바꾸면 피부도 그에 응답할 것입니다. 제 경험이 그 증거입니다. 세 번째, 수분 부족과 잘못된 보습 습관. 건조한 피부가 주름을 부른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피부는 수분을 머금는 능력이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젊었을 땐 세안을 하고 물기를 닦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촉촉함이 유지됐지만 60세를 넘어서면 조금만 방심해도 피부가 금세 마르고 거칠어지기 시작하지요. 저는 어느 날 아침 세수를 마치고 거울을 보았을 때 제 얼굴에서 반짝이던 윤기가 사라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특히 뺨과 이마눈과 주변이 하얗게 각질이 일어나고 당기듯 불편한 느낌이 들었지요. 그때부터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화장품만 바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요. 수분은 피부 겉에서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도 채워져야 한다는 걸 늦게나마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하루에 따뜻한 물을 조금씩 나눠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커피나 찬 음료 대신 미지근한 보리차나 생수를 자주 마시고 세안 후에는 수건으로 물기를 완전히 닦기 전에 손바닥으로 보습제를 발라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수분 크림과 오일을 섞어 바르고 일주일에 한두 번은 보습 마스크팩을 사용했지요. 아침과 밤에 피부에 수분을 충분히 공급하는 것만으로도 주름의 깊이가 조금씩 덜해지는 것을 직접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피부는 생각보다 솔직합니다. 우리가 정성을 들이면 반응하고 무관심하면 금세 메마르고 말지요. 저는 특히 70대 후반부터 피부가 푸석해지는 걸 막기 위해 욕실의 습도를 유지하는 데도 신경을 썼습니다. 겨울철엔 가습기를 사용하거나 뜨거운 물로 샤워한 뒤 욕실 문을 닫고 보습제를 바르는 습관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의 수분을 공급한다고
피부가 갑자기 좋아지는 게 아니듯이 하루하루 적당한 양을 자주 공급해주는 것이 피부의 생명력을 지키는 길임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피부는 외부 환경과 싸우고 있습니다. 바람, 햇빛, 건조한 공기. 이 모든 자극 속에서 피부를 지켜주는 유일한 방패가 바로 수분입니다. 오늘 아침 세안을 하신 후 아무것도 바르지 않고 외출하셨다면 지금 이 영상을 본 것을 계기로 나의 피부를 다시 한번 쓰다듬어 주세요. 따뜻한 물 한 잔과 부드러운 보습, 그리고 매일의 작은 습관이 10년 뒤에 얼굴을 바꿉니다. 저는 그것을 직접 경험했고 지금도 실천하고 있습니다. 5번째, 자외선과 피부 노화의 관계, 보이지 않는 적과의 싸움. 젊었을 때는 햇빛을 많이 쬐는 것이 건강에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저처럼 야외 활동이 많은 시절을 보낸 세대에겐 햇빛은 좋은 것이라는 인식이 강했지요. 그래서 한창 병원에서 일할 때는 점심시간마다 병원 옥상에 올라가 볕을 쬐곤 했습니다. 하지만 60세를 넘기고 나서부터 얼굴에 서서히 검은 반점이 생기고 광대 주변에 피부색이 고르지 않아지는 것을 느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햇빛은 이로운 동시에 해로운 존재다라는 것을요. 자외선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피부 속 깊숙이 침투해 콜라겐을 파괴하고 멜라닌 색소 생성을 촉진시킵니다. 그 결과 주름은 더 깊어지고 피부 탄력은 줄어들며 검버섯과 기미주근깨 같은 색소 침착이 더욱 눈에 띄게 됩니다. 저는 처음엔 이 현상이 단순한 노화의 일부라고 생각했지만 자외선 차단제를 꾸준히 사용한 이후로 그 악화 속도가 현저히 줄어드는 것을 경험하고 나서야 진정한 원인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매일 아침 외출 여부에 상관없이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기 시작했습니다. SPF 암센룸 이상, PA++ 이상의 제품을 골라 얼굴뿐 아니라 목, 손등, 귀 뒤까지 꼼꼼히 챙겨 발랐습니다. 그리고 외출 시에는 넓은 챙이 달린 모자를 쓰고 가능하면 햇빛이 가장 강한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는 실내에서 시간을 보내려 노력했지요. 또한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자외선도 결코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실내에서도 햇빛이 강한 날에는 커튼을 치거나 유리창에 자외선 차단 필름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습관을 1년, 2년, 그리고 지금까지 수년간 꾸준히 실천해 오면서 제 피부는 이전보다 훨씬 안정되고 균일한 톤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외선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무서운 적입니다. 한번 손상된 피부는 완전히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매일 양치하고 세수하듯 자외선 차단도 매일의 의식으로 생활화해야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피부 재생 속도가 느려지므로 작은 자극도 회복까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외선 차단 하나만 제대로 해도 노화 속도는 충분히 늦출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제 얼굴에서 직접 확인했고 이 영상으로 여러분께도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빛이 주는 따뜻함 속에 숨겨진 위협, 이제는 지혜롭게 대처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직접 겪고 깨닫고 실천해온 5가지 피부 노화의 원인과 해결책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퍼니에의 기능 저하, 움직임 부족, 수면의 질 수분 관리, 자외선 차단. 하나하나 모두 작고 평범해 보이지만 이 작은 것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얼굴은 전혀 다른 시간을 살아가게 됩니다. 저는 83세입니다. 누군가는 이 나이에 피부를 이야기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자신의 몸과 삶을 돌보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가치 있고 아름다운 일이라고.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변화의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거울 앞에 선 나의 얼굴을 더 따뜻하게 바라보게 되길, 스스로를 더욱 소중하게 여기게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저와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만들어가고 싶으시다면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필요한 누군가가 떠오르신다면 꼭 공유해 주세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서 함께 나이 들어간다는 것은 얼마나 든든하고 위로가 되는 일인지 이 나이에 더 깊이 실감합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웃음 가득한 하루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